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핫이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구정 연휴, 진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설 연휴 전후가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연휴 기간 중에도 활동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우울한 연초를 보내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져야 될 전 세계 각각의 경제 변수들이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자,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나아질 줄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렇죠? 어느덧 뭐 2년이 흘렀네요. 네, 뭐 과거에 사스, 또 메르스, 뭐 신종플루 이런 것들 기억하시겠죠? 예.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던 당시에 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수개월 만에 상황이 진정되고 또 종식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뭐 이렇게까지 지겹도록 오래갈 이슈인가 뭐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원래 긴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맞게 되면 별로 안 아픈데요. 예. 완전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고 심각성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인류가 어쨌든 대확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돈 상태에 이르렀고 예.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이 막히고 뭐 국민들의 행동 반경이 줄게 되면서 경제도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는 없었죠. 그렇죠. 뭐 방역과 경제는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경제 활동이 막히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된 것이 정말 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아니냐 음. 봅니다. 예, 예.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거시 경제를 봤을 때 국가 간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됐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세계 경기 침체가 올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뭐 일본, 중국 이런 경제 대국들이 앞다퉈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그 돈들이 결국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또 가상화폐 이런 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가격 폭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못 하나 빼지 않고 모든 자산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예. 때문에 금융업이 발전을 하고 돈이 있어서 투자 여력이 있었던 국가나 국민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반대로 투자 여력이 없고 또 산업 구조가 금융업과는 거리가 먼 그런 후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양극화의 장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 세계은행의 지난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세계 최빈국으로 뽑히는 국가들의 빚이 45% 정도 증가한 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좀 불안한 요인으로 뽑히는 것이 스리랑카라는 국가인데요. 이 국가의 네네. 국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세계은행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고 네네. 이외에 엘살바도르라든가 튀니지 같은 국가들도 디폴트가 우려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자, 이런 예. 국가들은 관광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통행이 막히게 되면서 이 빚을 갚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예. 상태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관광업 중심의 국가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관광업 중심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엄청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국가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어떤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지 정말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남유럽 국가들이죠. 뭐 그리스, 또 포르투갈, 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굉장히 관광업 중심의 국가들이었는데 네. 엄청난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 분명히 칼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 올해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최빈국을 중심으로 한 재무적 위기 이슈가 올 한 해는 주목해야 될 이슈였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다면 또 다른 예. 흐름으로서는 대륙을 넘어와서 일본 경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일본 경제는 뭐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죠. G7에 들어가는 세계 7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경제 대국입니다. 네. 자, 그런데 30년 전에 비교한다면은 상대적 위상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당시에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펼치게 되면서 경제 부흥에 열을 올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당시 있었던 노력들까지도 모두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점을 가장 단적으로 대변하는 면이 6년 만에 시행하게 된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방송 통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돈을 풀었던 돈을 너무 물가 상승이 높아지다 보니까 걷어들이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예. 이게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를 대변한다는 거죠. 네네. 네, 얼마 전에 일본 국민들의 1인당 GDP가 이미 선진국 수준을 이탈하여 중진국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는데요. 네. 일본의 현재 상황은 지난 30년의 수준보다도 더 좋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의 후퇴가 뭐 세계 기축 통화 중 하나인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좀 바라봐야 된 올해 두 번째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상황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중국 역시도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렇죠. 자, 2022년 초에 주목해야 될 세계 경제 시그널의 마지막 요인, 말씀하신 중국 관련 변수입니다. 네. 며칠 전에 한 경제지 일면에 중국 경제의 지난 21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위기설을 내보냈는데요. 네. 1990년대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국의 파죽지세의 성장세가 이제는 점차 꺾일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또 해석이 주변에도 난무하고 있죠. 지난 30년간 미국과 함께 전 세계 경제 이끄는 양대 엔진이었던 국가였는데요. 자, 이 성장 엔진이 과거처럼 빨리 그리고 크게 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중국의 올해 올 한 해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IMF라든가 세계은행 또 중국 사회과학원 이런 데서 5.1%에서 5.6% 정도 성장치를 전망했는데요. 네네. 네, 이 수치가 뭐 낮은 수치는 절대적으로 아닌데요. 과거 7% 연평균 성장률을 20년, 30년 기록했던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중국이 워낙 덩치가 크고 또 미국 경제 규모의 80%까지 따라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5% 성장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대단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예. 뭐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꾸준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중국 내 오미크론 확산이 나타나는 조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또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돌다리를 잘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